알겠습니다. 요거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디디 테이프 이제 디디요? 정확하게 디디 사건, 디디 다큐멘터리. 군자의 복수는 뭐죠? 그 속담이?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부하 하와이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위톡이 돌아왔습니다. 신년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떡국들도 드시고 또 그리고 쌀쌀한 바람 맞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해 열심히 성장을 도모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더위톡도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저희가 부곡하와이라는 채널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다룰 주제 중에 하나로 많이들 예측을 하셨을 텐데 한 번도 안 다루고 1년이 지나간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수다쟁이 주 교수님도 오래 기다렸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인사 잠깐 하시면서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입니다. 주 교수라고 불려가지고 빨리 진짜 교수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술 교수님, 술집에서만 교수님인. 오늘 다룰 주제가 주 교수님 뭐죠? 오늘은 뉴욕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건데요. 힙합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한국 힙합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지어서 뉴욕에서의 힙합이 사실은 되게 그 현재 재밌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 보여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90년대, 2000년대 뉴욕이 중심이 되는 힙합이 거의 우리 나이 때가 좋아했었던 힙합의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10대나 20대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거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힙합이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모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의 틀에서 좀 멀어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힙합은 우리가 하는 것만 힙합이지 타 지역은 힙합이 아니다 정도로 골수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고 뭐라고 해야 되죠? 힙합 극보수? 그러니까 뭐 우익 힙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구 힙합이라고 봐야 될 정도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뉴욕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젤다, 최근은 아니지만 좀 됐습니다만 그리젤다 힙합을 통해 오랜만에 다시 힙합을 듣게 되셨다는 분들도 저 주위에 꽤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디디 게이트 그것도 뭐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맥스비의 출소까지 뉴욕을 중심으로 갑자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회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힙합 좋아하셨던 분들은 오늘 그냥 이거 틀어놓고 국밥 말아 드시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살짝 체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소화제는 각자 알아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국밥 이야기가 나와서 그 말인데 최근에 또 흑백요리사 2 굉장히들 재밌게 보시고 엄청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완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뉴욕에서 온 돼지곰탕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기 때문에 안산에서 온 돼지곰탕으로서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오늘의 위스키부터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뉴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실 술은 한국 싱글몰트 기원 위스키와 박기웅 작가가 콜라보한 스페셜 리저브 PX 쉐리 도수 53.3% 캐스크 스트렝스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제 하드코어 쉐리 분배 PX 쉐리가 깔아주는 엄청난 진한 단맛이랑 53.3%의 도수가 주먹처럼 확 들어오는 느낌의 그리젤다 비트에 먼지 나는 소울 샘플 얻은 그 질감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대화 나눌 주제는 뉴욕 힙합인데 술은 사실 한국에서 만든 그 싱글 몰트를 들고 왔습니다. 원본을 우리들의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게 기원증류소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랑 닮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고 또 저기 지금 그 퓨처 슈퍼 위스키라고 써져 있는 저 작품이 되게 그 스트릿 아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울린다 생각이 돼서 멋지죠. 퓨처 슈퍼 제가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 평가할 때 늘 앞에 좀 붙이는 퓨처 슈퍼 차붐 좋은 거 울트라 차붐 제가 자주 붙이는 말이기는 한데 마침 또 그거를 그렇게 붙여놓으셨네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뉴욕 힙합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근본 힙합 이야기를 할 때 전문가분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기에 당연하지만 이분만큼 어울리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후 초대석의 게스트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힙합 사랑, 허나 요새 위스키의 매력에 푹 빠져 계시는 위린이 음악평론가 그게 뭔데 싶더가 강일권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일권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악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리드머라는 힙합 R&B 그렇죠. 미디어, 예, 그 뭐 욕도 많이 먹고 네. 예, 많이들 또 보시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미디어의 전 편집장이었고요. 뭐 아직도 편집장인 줄 아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은 아니신 건가요? 지금 아니에요. 내려놓은 지가 꽤 네네. 오래됐습니다. 이게 욕의 지분을 좀 분산을 시키려고. 아. 예, 그 제가 한 3년 전 그때부터는 그러면 리드머 그 이제 그 R 숫자에는 이제 더 이상 그거를 거의 관여를 제가 이제 안 하죠. 다른 근데- 분들이 하고 계시다. 근데 제가 있을 때도 네네. 사실은 철저하게 그 개별 필자들의 의견을 존중을 네.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예, 있긴 그렇게 했습니다. 됐는데 네. 워낙에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설치고 다니다 보니까 욕을 많이 드시죠? 그렇죠. 이제 제가 다 별점을 어떤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원래부터 그랬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제가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관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위스키의 매력에 한 2년 제가 진짜 부끄러운데요. 힙합을 살아가지고는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위스키는 제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도 네, 뭐 한창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인 한참 거죠. 지금 이제 좀 걸음마 수준입니다. 요거 그럼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 좀 한잔 하면서 저희의 인연에 대해서 제가 드시고 계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지 간에 20대 초반에 여기는 평론가로서 저는 이제 차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만나서 인연이 있고 또 하나의 인연은 아무도 모르실 인연일 텐데 안산 출신이죠. 그렇죠. 네, 둘 다 대표적인 안산 출신이고 선배님이다 굳이 따지자면. 고향은 안산이 아닌데 그렇죠, 차붐 씨는 그렇죠. 고향도 전 고향도 안산이죠. 고향이 전 안산이죠. 고향이 안산이죠. 그래서 그 마일드비치 차붐의 스틸 그 그렇죠. 안산을 담은 그 앨범. 그 앨범을 한창 이제 만드시고 네. 내실 때 그때 그쵸. 제가 또 안산에서 이제 있었죠. 그렇죠. 강서고등학교 나오셨죠? 그렇죠. 저 안산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 원곡동. 그렇죠. 원곡동 안산에서 가장 저는 몰랐어요. 핵심이 되는 동네죠. 잘할 때는 몰랐는데 네네.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런 동네였구나.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잘 모르죠. 저희들 네. 같은 경우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인 줄 알고 그치.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게 그랬었던 저희가 또 인연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좀 모셨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평론가로서 인지도가 있고 대표적인 흑인 음악 힙합 평론가였지만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더 핫하신 것도 알고 계시죠? 아니 뭐 핫한 거는 모르겠고 그 욕은 누구보다도 뭐 계속 이슈가 되시는 뭐 욕을 분이시잖아요.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네. 아니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건들로 인해서 아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만 있으면 글을 올려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렇게 계속 쓰고는 있는데 네. 그걸 좀 최대한 정제해서 쓰려고 이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뭐 최근에도 뭐 이런저런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이 형은 정말 파이팅이 보시는군요. 끝까지 가는구나. 아니, 저는 이게- 두 가지 건을 통해 형을 네. 접하는데 카톡에 올라오는 형 애기 사진의 업데이트와 그리고 형이 X에 올리는 글들을 통해서 제가 형을 접하고 있기는 한데 네. 대단하기는 합니다. 아니 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네. 가끔씩은 네. 그 아티스트들보다 게시판에 가끔씩 이제 지분을 네. 가져갈 때가 있다. 멋져요. 근데 이제 제가 멋져요. 보면 대부분 이제 많이 욕들이 많죠. 그 이제는 한 아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네. 예전에는 그런 욕을 먹는 것도 어떤 그 저의 어떤 그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요소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한 아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너무 욕을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피그피그하게 입고 나오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포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 진짜 진심으로 질투도 느껴지는 게 힙합 커뮤니티에 차붐 치는 것보다 강일권 치는 게 훨씬 많을 걸요. 글이. 그걸 왜 쳐보고 있어? 아니 그게- 질투 나잖아. 전혀 그 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늘 논란의 중심에 계신 강일권 평론가와 함께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뉴욕 힙합 이야기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강일권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도 뉴욕 힙합 같은 경우에는 힙합 좋아하시고 시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뉴욕 힙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죠, 힙합이 어쨌든 그렇죠. 탄생한 곳이고 그렇죠. 그곳에서 힙합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보면
힙합의 끝은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네. 언젠가 힙합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때려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저는 컴튼 시작은 웨스트코스트 힙합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이 음악을 90년대 듣기- 라이벌 네네네. 기간에. 오히려 그쪽을 좀 더 그쵸, 좋아하셨던 거군요. 원래는 그쪽이었어요. 그래갖고 뉴욕 힙합은 네. 초창기에는 거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부 쪽 힙합이 좀 멜로딕하고. 그렇죠. 저희가 듣기에 좀 더 편하죠. 네, 그리고 보컬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샘플링이 좀 더 통샘이라고 하나 어쨌든 길게 그렇죠, 따고 그렇죠. 저희가 아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 뭐 프레이즈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그 통 샘플링이라고 네. 하는 그리고 좀 멜로딕한 것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쪽 음악을 원래 처음엔 듣다가 네. 뉴욕 힙합은 이제 조금 뒤에 그때 듣게 됐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강일권 평론가님의 좀 그 실질적인 성격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게 어쨌든 갱스터 힙합. 대표적인 아니 저는 갱스터 평론가로서 네네. 저는 오히려 뉴욕에 가까워요. 오히려 느낌은 왜냐하면 네네. 뉴욕 힙합에 가까운 게 네. 이 웨스트코스트 분들은 굉장히 파티 좋아하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좀 더 어떻게 보면 겉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좀 멋 같은 걸 더 많이 부리고 패션적으로만 그리고 굉장히 어떤 파티 느긋함 갱스터 이런 건데 저는 사실은 좀 진지하죠. 근데 오히려 외모적으로는 약간 그 스눕독 립시어스 이쪽 간지가 좀 있으시잖아요. 수염 기르고 나서 네네. 치카노 쪽 치카노 얘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런 근데 느낌이 또 있어요. 그 갱스터 쪽하고는 저는 뭐 싸움도 못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뉴욕 힙합을 다루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힙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때 일단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뉴욕 힙합이 돌아오는 것 같다. 확실히 2025년도에 작년에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 작년에 다시 갑자기 그 형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무브먼트가 있고 정말 그놈의 뉴욕이 마침내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저희 안에도 내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다뤄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인 것이 맞으며 조금 조짐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에 움직임이 꽤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약 한 4, 5년 정도 전? 그러니까 네. 2020년대 들어서의 움직임들이 계속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요번 스크립트를 받아보고서 새롭게 느낀 건 한 가지 2025년에 차이가 있다면 이제 OG라 부르는 오지, 네네네. 어떤 뭐 1세대, 2세대 뭐 한 이 정도의 래퍼들. 네. 이 뉴욕 래퍼들도 앨범을 2025년에 꽤 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엉덩이 무거워서 안 움직이던 형들이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사실 놀란 게 저는 이제 그런 래퍼들의 뭐 개인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로잉을 하고 있거나 힙합 채널 같은 것들 외국 힙합 채널을 보면 항상 그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쇼츠들이 막 나와요. 그쵸, 외국도. 그쵸.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이 형님들이 활동을 또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하고 활발하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냥 되게 여기는 오지 형님들도 굉장히 크게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번 스크립트를 받고 찾아보니까 앨범은 정말 오랜만에 진짜 냈죠. 맞아요. 뭐 레드맨도 앨범들이 그렇고. 나왔어요. 네네네. 정말로. 그러니까 뭐 나스는 워낙에 계속 내고 있었고 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레드맨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오즈 래퍼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앨범까지 낸 거. 그렇죠. 이 부분에서 2025년이 조금 차이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려고 하는 사운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분배적인 사운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욕 래퍼들만 보더라도 뉴욕 래퍼들 같은 경우는 에이셉 맙이나 그러니까 얘들이 남부 애들이야 뭐 카디비나 6ix9이나 뉴욕 출신들이지만 얘들은 남부 음악을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조이 베레즈 같은 애들은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엔 네네. 그래도 얘는 비슷한 사운드로 가져간다. 근데 이마저도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래퍼블릭 같이 했던 더블다운이나 포겟 더 바런 같은 뉴욕 래퍼들은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듣고 자란 사운드는 막상 디플로매츠나 이런 네네네. 그러니까 딥셋 사운드들 네. 그러니까 맥스비나 그러니까 그때 스컬갱 이런 사운드여서 막상 본인들도 생각하는 뉴욕 사운드가 또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와서 새로 움직이는 뉴욕은 오지들이 움직여주는 것도 많지만 이제 새로운 뮤지션들이 움직일 때 사운드적으로 분배 불가리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로 움직일까요? 이게 굉장히 좀 아주 딥한 이게 내용인데요. 그쵸. 초반부터 굉장히 딥한 내용인데 시작부터. 이거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긴 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외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 뉴욕에 살지 않잖아요. 그쵸, 미국 그쵸. 힙합 씬을 어떻게 보면 좀 관조하는 입장이잖아요. 떨어져서. 그렇죠. 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분배 사운드. 여기서 분배은 말 그대로 뭐 DJ 프리미어나 피트랙이 만들었던 우리가 네. 듣는 드렁큰 타이거의 뭐 몬스터라든지 이런 곡들이 분배이잖아요.
이런 스타일들을 이제 뉴욕 힙합의 가장 원초적인 사운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네. 그런 사운드를 재현을 했을 때 뉴욕 힙합의 어떤 부활, 동부 힙합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이게 그렇죠. 미국 힙합 씬의 흐름이 조금씩 변하는 걸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네. 한 2010년대 중반 이때부터 뭐가 조금 바뀌냐면요. 이 뉴욕 힙합이 사운드적으로도 중요한데 정신.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가 네. 뭐를 말하느냐 그리고 본인의 출신지 뉴욕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표출하고 이것을 얘기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에이셈 몹을 말씀하셨는데 에이셈 라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사실 붐백 스타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전혀 아니었었죠. 근데 이때 미국 힙합씬에서 이 베테랑 래퍼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에 흥분을 했냐면 지금 우리 뉴욕 힙합의 부활을 가져올 인물이 나타났다 이런 평이 나왔거든요. 근데 딱 생각을 해보면 에이셈 라키의 음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 힙합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기존의 음악과는 그쵸? 달랐었죠. 기존과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에이삼 라키가 그때 당시 가사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네. 자기가 뉴욕 출신. 네. 뉴욕 힙합이나 뉴욕 힙합 선배들에 대한 리스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출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엄청 중요히 생각하지. 네. 뉴욕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붐백 힙합 스타일, 그러니까 90년대에 나온 동부 힙합 스타일을 하지 않아도 네.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느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또 뉴욕 힙합의 어떤 부활에 있어서 뉴욕 힙합의 세력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가 더 핵심이다.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디비도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뉴욕 힙합을 얘기하면 잘 이 범주 안에 넣기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메인 랩스타지, 네. 메인스트림. 근데 그것도 맞는데 실제로 본인도 뉴욕 힙합을 외치기도 하고 실제로 뉴욕을 대표하는 래퍼로도 거론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 기준이. 그 되게 상황이 달라지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다뤄야 될 게 전 되게 안타까운 네네네. 것 중에 하나가 간혹 해외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팝스목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네네.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을 텐데 특히나 뉴욕 힙합은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안에서도 뭐 보통 우리가 뉴욕 드릴이라고도 부르고 브루클린 드릴이라고 네네. 많이 부르죠. 출신 뮤지션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드적으로는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사운드적으로는 그냥 UK 드릴인 거니까요. 그쵸. 근데 랩적으로는 아예 장르명을 MI 드릴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니까요. 네네네. 이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팝스모크가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한데요. 네. 팝스모크의 음악을 들으면 대부분은 뉴욕보다는 어쨌든 UK 쪽이나 혹은 트랩 비트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남부 힙합 쪽으로 많이들 연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팝스모크는 어떤 브루클린 드릴이고 이거를 창시를 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뭐 일찍 사망을 해서 말씀한 대로 좀 큰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음에도 그걸 네. 끼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이 팝스모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애매한 건 또 뉴욕 힙합의 베테랑들이라든지 뉴욕 힙합의 골수 팬들이 에이삼 라키를 얘기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그리셀다라는 세력도 음악만으로 따지고 보면 드럼이 거의 거세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분배과는 또 다르거든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아티스트들을 얘기할 때랑은 또 조금 분리를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은 그렇더라고 신기하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릴은 가사 내용이 또 네. 기본적으로 뉴욕 래퍼들이 추구하는 바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거리가 있죠. 완전 거리가 있죠. 어떻게 네. 보면은 트랩 래퍼들이나 남부 지금 래퍼들이 하는 어떤 그 총기 폭력이라든지 네네네. 범죄 우울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뉴욕 힙합의 범주를 논할 때는 살짝 분리라는 분위기가 있긴 해요. 이게 근데 진짜 되게 많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구간 안에서 그 네. 생각이 딱 나는 게 그리젤다 애들 같은 경우에 물론 근데 너무 가깝긴 해서 버팔로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그쵸. 뉴욕 래퍼들은 그쵸, 그쵸. 아닌데 근데 저희가 들을 때는 사운드적으로 특히나 웨사이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고스페이스 킬라 느낌이 강한데 맞아요. 고스페이스 킬라는 전혀 리스펙을 표하지 않더라고요. 그리젤다 사운드나 이야기에 대해서 그 그래요? 질문에 대해서 네네. 대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좋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라고 돌려서 고스페이스 킬라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네네. 적이 있냐면 나는 나랑 비슷한 모든 래퍼들에 대해서 전혀 리스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저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사실은 지금 몰랐는데 네.
웨스트사이드 건 이전에 네. 액션 브론슨이라고 있죠. 액션 브런슨 있었죠, 그쵸? 액션 브론슨이 완전 정말 이거 블라인드 완전 대놓고였잖아요. 이거 위스키 맞아요, 블라인드 맞아요. 테스트 하면 잘 못 맞출 정도로 이거 랩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정말 헷갈릴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액션 브론슨이 또 거기다 대고 자기가 고스트페이스 킬러랑 또 비슷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막 약간 불쾌감 같은 거 표시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고스트페이스 킬러가 또 이 양반이 싸움도 잘하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죠. 네, 무서운 사람이- 굉장히 무서우신 자기 분이시죠. 그 약간 그쵸? 원초적인 힘까지 과시를 하면서 굉장히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었구나. 아마 그때부터 그러니까 본인 카피캣을 형이 한번 됐네. 이 형이 한번 됐어.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그리셀다 저도 좋아하는데 네네. 이게 뭐또 사람이라는 게 아티스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각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어떤 사람은 리스펙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최근에도 제가 이거 있었던 게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 디스가 있을 때 네네. 모든 지역이 시끄러울 때 뉴욕 래퍼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 그거에 그러네요. 대해서 당연하지만 50센트 같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50센트가 무조건 얘기를 해요. 네네. 뉴욕 래퍼들은 타 지역 래퍼에게 관심이 없다. 우린 우리끼리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브센트 다운 대답이네요. 그 사람은 평생을 걸쳐서 자룰과 디디와만 싸워왔기 때문에 네네네. 나머지에 관심이 없는 거고 뉴욕 네네. 래퍼들은 진짜 뉴욕 래퍼들끼리만 싸우긴 해요. 유달리. 그러니까 이게 피브센트가 출신이 서부였나요? 아니죠. 서부 퀸- 출신은 아닌데 50센트가 퀸즈죠. 퀸즈잖아요. 퀸즈. 자메이카 퀸즈. 퀸즈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50센트는 뜨기 전에 메인스트림 스타가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동부 힙합 스타일의 음악을 또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대놓고. 네네 대놓고. 근데 그게 50센트가 서부 힙합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켄드릭 네. 라마가 서부였잖아요. 그쵸. 근데 뉴욕하고 서부, 그러니까 컴튼과 뉴욕으로 대표되는 동부 서부 라이벌전이 있을 때 네. 서부 래퍼들을 이 뉴욕 래퍼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괄시 많이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무시를 했잖아요. 그랬죠. 말 안 그랬죠. 받아주고 막 그랬죠. 시상식에서도 박수도 안 쳐주고. 그랬죠.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아직까지도. 피브센트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완화됐죠 사실. 지금은 없잖아요. 네, 많이 사실 그런 많아졌죠. 거에 있어서. 그리고 괜히 켄드릭 라마 그 살벌한 디스 전에 말 괜히 잘못 얹었다가 괜히 낄 수가 있으니까. 제이콜도 물렀잖아요 디스곡을. 아, 그렇죠. 예, 이게 제이콜은 왜 물렀을까? 아직까지도 참 미스테리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얘기했죠. 뭐 떠밀려서 냈다. 자기는 원래 디스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 물른 건데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 얘기인 거죠. 나 미안한데 그냥 안 할게. 잘못됐다. 전화 이게- 받았다는 썰이 있어요. 아, 그래요? TD 측으로부터 제이콜이 전화 받아서 누구? 누구한테? 그 탑덕 엔터 쪽에 아, 그 TD에서? 관계자 네네네. 측으로부터 제이콜한테 연락이 가서 제이콜한테 연락을 해서 너 지금 이 비프가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지금 싸우려고 칼 간 건데 켄드릭이 너 여기 휘말리면은 엄청 고달퍼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이콜이 이거를 자기 그 공연장에서 물렸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안 할 거야. 나 네네네. 케이닷 엄청 리스펙트해. 이걸 한 거니까 네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 썰인데. 아 그래요? 너무 고달퍼져요. 네. 하고 끊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좀 이상하긴 그러니까 한데. 그게 내가 표현을 하자 보면 그런 거고 네네네. 굳이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일종의 위협이거나 네네. 아니면은 뭔가 정말 너 커리어 다 걸 수 있어? 라는 그쵸. 거를 질문한 게 아닐까 싶은 미리 경고를 한 느낌인데. 건데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쵸.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켄드릭 라마랑 엮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네, 이거 너무 그냥 뭐 피곤할 것 성격상. 같아서 적당히 뭐 물른 게 잘한 것 같아요. 뭐 네. 의미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그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문득 난 그런 생각이 든 게 켄드릭 라마가 예전에 에미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캐니버스하고 디스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캐니버스 가사에 넣어서 아, 조롱하는 그쵸, 거 그쵸. 아세요? 아직도. 그쵸. 캐니버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정식으로 되지 않으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 공소시효가 없죠. 이 디스에. 끝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벤지노는 나와서 울었잖아요. 그 드림챔스 나와서 아니, 근데- 울었어요. 아니 사람이 울었다니까 나와서 그 나이 먹은 아저씨가 에미넴 디스 받은 거 그거 어. 계속 받는 걸 울었어요? 울었어. 나와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도대체. 아니 네가 디스했잖아. 아, 근데 뭐 그런 일도 있다. 아니 벤지노 그 양반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아마 요즘 힙합 듣는 분들은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아 있어요. 그쵸. 이 벤지노는 울는 걸로
아니고 공소시효 없이 에미넴이 계속 까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 에미넴이랑 디스전 있을 때 소스지 힙합 유명한 잡지 사장을 했잖아요. 사장이었죠. 그때 사장을 하면서 월권을 휘둘러 갖고 그랬죠. 에미넴 앨범 별점을 후려쳤잖아요. 자기 앨범에 아, 요런 좀 비공식 언어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아, 평론가로서였던 그 위상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사건이 사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네,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그 짓을 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벤지노가 그 눈을 감고 관짝 뚜껑을 닫기 전까지도 에미넴에게 디스를 당하는 게 저는 맞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아, 그렇죠. 눈물로 사진은 그럼요, 일단 했습니다. 이건 안 돼. 눈물로도 안 될 거예요. 눈물로도 안 된다. 네, 이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에서 계속 가서 네. 어쨌든 간에 오지들의 컴백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네. 이 끼리끼리의 리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네. 살짝만 다뤄보자면 이게 얘기가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뉴욕 오지들이 컴백을 많이 했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뭐 레드맨, 메소드맨, 고스페이스 킬러, 인스펙터 데카 거기다가 나스 앤 프리모 어쨌든 나스는 계속 네네네. 나오고는 있었습니다만 나스랑 프리모가 최근에 앨범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는 구간이 뭐냐면 특히나 나스 앤 DJ 프리모 앨범에 대해서는 조금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억팔이냐 노장의 건재함이냐를 네네네. 두고 이게 되게 재미난 게요. 그 미국 팬덤에서도 10대 20대 애들도 반으로 갈리고요. 맞아요. 저도 연세가 봤어요. 있으신 분들도 반으로 갈려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아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앨범 들으셨어요 혹시? 들었습니다. 뭐 사실 조금 빨리 나왔어야죠. 이 둘의 조합이 사실 일메릭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던 조합인데 너무 늦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DJ 프리미어의 어떤 그 날카로움, 네. 그 샘플링부터 시작해서 그 비트의 날카로움과 어떤 전성기적의 기량이 사실은 살짝 좀 저문 상태긴 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네네, 뭐 있죠. 너무 워낙, 많이 냈어요. 워낙 많이 냈기 오랫동안.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건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다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정말 가끔씩 굉장히 또 기가 막힌 비트들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것만으로 저는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나스는 뭐 계속해서 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젊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결과물들을 쏟아냈잖아요. 너무 많이 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대치에 비하면 사실 앨범이 저는 살짝 아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몇몇 곡들이 너무 사실 끝내줬기 때문에 뭐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파트 3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오히려 더 일메릭의 그런 어떤 거친 질감과 달라서 더 신선했거든요. 이 노래가 근데 얘기가 제일 많기는 해요. 아 별로라고요? 이게 별로냐 좋은 거냐. 그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핵심인 건데. 네네네. 아직도 이들이 하고 있는 음악을 네네네. 기준으로 봐야 되냐. 왜냐면 네네네. 붐베이라는 거 자체 기준선이잖아요. 네네. 일메릭과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같은 노래가 네네. 자 이거에 비슷할수록 좋은 거고 비트적으로도 랩적으로도. 네. 근데 이 형들이 낸 이 노래가 이전 거랑 완전 다른 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기준선을 우리 이제 바꿔야 되냐? 아니면 예전 거 그대로 봐야 되냐? 이게 되게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와 진짜 복잡한 문제인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사실상 사실. 나스랑 프리미어가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뭐 레드맨이라든지 네. 고스트페이스 킬러도 사실 뭐 솔로 앨범은 오랜만에 냈지만 뭐 차르페이스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앨범을 낸 거는 하고 있었죠. 꾸준히 냈어요. 네네, 또 그렇죠. 꾸준히 냈어요. 네, 근데 이 래퍼들이 베테랑들이 내는 걸 보면 내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 뉴욕 힙합에 뭔가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꾸준히 해왔던 거를 내다가 지금 어떤 이제 후배 세력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뉴욕 그렇죠. 힙합의 언더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래퍼들을 보고 약간 자극을 받으면서 본인들도 되게 즐겁게 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좀 그런 시선으로 봤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이들의 음악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뭐 그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너무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렇죠. 그거는 아티스트나 힙합 팬들조차도 사실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오지 컴백 물결 자체가 네. 뉴욕신 혹은 힙합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는 보시나요? 오즈 혹시? 래퍼들의 컴백이요. 네. 힙합씬 전체적으로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애틀랜타가 중심 지역이고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뭐 차트들이 빌보드 차트도 이제 뭐 예전만큼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메인스트림 차트 기준이 되는 그 네. 인기 척도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차트들을 보면 어쨌든 이 오즈 래퍼들의 음악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뉴욕 힙합, 그러니까 동부 힙합 자체로는 굉장히 어떤 좋은 바람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건
영향 끼치는 건 맞다라고 보고요. 네. 힙합씬 전체로 봤을 때의 어떤 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느냐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뉴욕 래퍼들 이야기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런 좀 신인급 올라오는 래퍼들 중에 네. 이제는 완전히 뭐 에이셈맙의 영향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완전 다른 음악의 영향을 네네. 받은 친구들, 제가 아까도 이제 맥스비 이야기를 잠깐 하긴 네네.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뉴욕 출신의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거나 저보다 좀 어린 나이대 네네. 친구들은 오히려 진짜 짐 존스를 오지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그 나이대에 그럴 수 자기가 있어요. 나고 네네네, 자랐기 그럴 수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맥스비도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사운드적으로 이젠 그거를 좀 더 뉴욕 힙합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맥스비의 음악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웨이비. 어떻게 보면 뉴욕 힙합, 지금 말씀한 뉴욕 힙합의 원형, 네. 새로운 뉴욕 힙합의 스타일로 얘기하자면 맥스비도 그렇지만 이제 그리셀다가 유행을 시킨 그 네네. 우리가 말하는 뭐 드럼리스 힙합, 네네. 드럼을 거세한, 이게 뭐 아직 정식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드럼리스라고 많이 하는데 드럼이 거세되다 보니까 그 스타일이 사실은 지금 현재 뉴욕 힙합의 새로운 사운드를 정의하는 가장 좀 보편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몇 명 좀 그래도 추천해 주실 뮤지션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가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이거는 만한. 사실 꼭 이 찾아보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네. 저희가 뭐 제가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리셀다 레코드 쪽의 라인업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는 글로도 한번 썼었는데, 칼럼을 한번 썼었는데, 그리셀다 레코드 이전에 사실 요 스타일을 정립을 해서 먼저 언더그라운드에서 좀 유행을 시킨 아티스트들이 있죠. KA 카라고 부르는 래퍼가 있고요. 이 래퍼가 사실 한국에는 거의 잘 안 알려졌는데, 저도 잘 모르네요. 미국 언더그라운드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래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망을 했어요. 그래요? 네, 안타깝게 사망을 해서 추모도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네. 이 카라는 래퍼가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리셀다 레코드의 그 드럼리스 사운드, 네네. 샘플 플레이 위주, 이거의 거의 선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이 사람이 할 때 2010년대 초반 네. 이 카라는 아티스트가 이 스타일을 할 때는 그냥 언더그라운드의 하나의 실험적인 사운드로 분류가 됐었죠. 예, 그래서 아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랑마르시아노라는 래퍼는 네네네네. 또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이 래퍼가 사실은 또 이 스타일을 굉장히 확장을 시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드라마적인, 누아르 음악적인 막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사실 아까 고스트페이스 킬러 얘기도 나왔는데, 유명한 그 아티스트 중에 에드리언 영이라고 있어요. 에드리언 영. 영화 음악까지도 손을 대고 지금 뭐 엄청난 아티스트죠. 그쵸. 사실 힙합을 넘어서. 이 에드리언 영하고 고스트페이스 킬러가 같이 낸 합작 앨범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예. 이 앨범 시리즈들도 들어보시면 지금 그리셀다가 하는 이 스타일의 약간 원형 스타일들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상 오페라 유령. 그렇죠. 거의 뭐 엄청나죠. 진짜 이거는 엄청나요, 그 앨범은. 뭐 어떤 분들은 내용이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안에 깔려있는 은유나 이런 것들 랩으로 풀어낸 걸 생각을 하면 정말 엄청난 작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앨범들, 이 원형이 된 앨범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리셀다 레코드의 어떻게 보면 비교적 후에 계약을 맺은 스토브가 쿡스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스토브가 쿡스. 예, 이 래퍼가 이제 그리셀다 쪽에서 영입을 했어요. 원래도 그리셀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하다가 네. 영입이 돼서 이제 같이 또 그리셀다 진영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브가 쿡스의 앨범을 들어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네. 뉴욕 힙합 사운드를 잘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추천해주신 뮤지션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싹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건 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이것도 한번 이슈였던 걸로 알거든요. 그 어디에 또 나와서 인터뷰에서 그 누구였었지? 그 그리젤다 멤버 중에 누구였었는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간 래퍼요? 코네이 더 머신? 코네이 더 머신. 코네이 더 머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네이 더 머신이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 지금 그리젤다의 음악을 거의 다 만드는 친구가 데린저라는 프로듀서일 거예요. 데린저. 아마. 네네네. 근데 그 데린저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알케미스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 그쵸. 브이레드 TV였다.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르다라고. 그게 왜냐면 외국은 이게 진짜 누구 비슷하다 이 얘기가 진짜 그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가 봐요. 예. 네,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 막 그 리치오미관하고 또 퓨처 네네네네. 또 막 퓨처가 또 따라했다. 맞아.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한 고스트페이스 킬러도 그것 때문에 랩 스타일 막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알케미스트도 이 계열의 사실 선구자긴 해요. 알케미스트의 초창기 음악들을 들어보시면
뭐 르자도 사실 그런 스타일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음악을 들어보면 드럼을 비트, 꽝꽝 때려주는 비트 파트를 거세를 시키거나 아예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배제를 그렇죠. 시키고 샘플 플레이 위주로 많이 운용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았을 수는 없는데 아마 거기서 화를 낸 건 이거에 약간 카피캣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은 그렇게 아마 들렸나 봐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그 인터뷰가 있고 1년 뒤에 콘네이더 머신은 알케미스트와 콜라보 곡을 내놓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말 그 아저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빌드업을 굉장히 잘 쌌네요. 네. 대단하신 분이신데 알겠습니다. 아, 근데 문득 궁금해서 네네. 드럼리스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어떻게 보면은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붐백 이런 막 네네네. 쿵빡이 심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뭐야 쿵짝쿵짝 같은 쿵짝쿵짝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런 느낌의 그렇대요. 비트가 나오는 네. 건 붐백이야 옛날 음악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쵸. 오리지널리티가 어쨌든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촌스럽다라는 느낌도 네네. 있는데 또 그리젤다 사운드는 엄청 요새 사운드라고 네네네. 인지를 한다던가 네. 이 조그만 거 하나가 사람들한테 느낌을 바꾸게 주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그쵸. 해요. 어쨌든 이게 뭐 원류를 따지면 같이 간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리zel다는 그 드럼 하나가 딱 거세를 대면서 네. 이 요즘 세대의 힙합 팬들이 듣기에는 어쨌든 이건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한 쿵짝쿵짝 방금 네네. 말씀하신 그 네네. 스타일은 쿵짜자, 워낙 쿵짜.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네. 이거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힙합 팬들도 야 그거 완전 아저씨들 힙합 언제까지 그거를 근본이라고 밀어붙일 거야. 이런 뉴욕에서도 말이 그 얘기 해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이 뉴욕의 래퍼들이나 네. 뉴욕의 이 베테랑들이나 전설들이나 혹은 네. 뉴욕 힙합의 골수 팬들이 먼저 그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 요즘 게 진짜 힙합이 이런 게 진짜 힙합이지 니네 그런 건 힙합 아니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리스펙이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분위기가 없으면 어느 정도 존중을 그냥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말과 태도가.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일부 미국 외국의 힙합 팬들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스타일을 뭔가 하기만 해도 약간 낡은 스타일로 몰아가는 거, 혹은 너무 과대평가해 주는 거 이런 분위기, 있어요. 예, 이런 분위기는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요거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디디 테이프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디디 사건, 디디 다큐멘터리. 예. 군자의 복수는 뭐죠? 그 속담이? 군자의 복수는 뭐가 어쩌고? 그 뭐예요? 그 속담이 정확하게 뭡니까? 네, 군자의 복수는 저 다들 거기까지밖에 10년 10년 불만. 군자 보고 10년 불만. 10년도 늦지 않는다. 10년도 늦지 않는다. 네. 와, 50센트는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때가 왔을 때 디디가 엿을 매길 수 있는 순간에 정확하게 정말 대단한 게 그 다큐멘터리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DD가 호텔 안에서 인터뷰를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거가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그게 아주 키였죠. 핵심이었죠. 네. 정말 대단한 거는 뭐야 왜 안에서 찍고 있지 그 내용을 그 테이프를 구매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 네. 찍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가 오픈이 되면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왜 뉴욕 힙합에서 이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었던 거였냐면 어쨌든 PDD, 네. 퍼프데디, 디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름이 졸라 지금 뭐 많아가지고. 디디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디디로 부르면 네네. 될까요? 디디가 어쨌든 뉴욕적 힙합의 상징? 그렇죠. 처럼 여겨지는 거는 거물이었죠. 사실인 거죠. 네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네네. 성공한 뭔가 흑인 래퍼, 네네. 흑인의 프로듀서이자. 상징처럼 네. 되기도 했어. 근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네. 근데 뉴욕 래퍼들이나 특히나 동료 아티스트들, 뉴욕 힙합 씬 자체가 네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강하기는 해요. 네네. 확실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알고 있었던 걸까요? 혹은 뉴욕 힙합씬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네. 그들 안에 군림하고 있는 디디라는 존재가 좀 상징적인 걸 뿌리는 거지 네. 고여서 썩었었던 걸까요? 일단은 뭐 고여서 썩은 부분도 있겠죠. 네. 이게 디디는 래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뉴욕 출신으로서 네. 특히 이제 90년대 동부 힙합과 서부 힙합 라이벌전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힙합이 막 부흥을 할 때 이때 동부에 거의 상징적인 이끌던 아티스트잖아요. 사람이었었죠. 그쵸. 거물로서 노토리어스 B.I.G도 발굴하고 그러니까 이런 래퍼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디의 이 게이트가 디디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이 폭력들이 계속
그 발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더욱 더 질타를 받고 있는 건데 뉴욕 래퍼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요. 이건 워낙에 뭐 미국 뉴욕이라고 하지만 뭐 안산처럼 그냥 저 동네는 조그만 아니니까. 동네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조그만 동네. 저희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또 그렇죠. 예, 안산을 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약간 넌 오브 요 비즈니스 마인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긴 뭐 제가 뭘 하던.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범죄 조직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피아나 그렇죠. 이 영화가 드라마 보면 그러니까 내 구역만 침범 안 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네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들어 알면서도 뭐 침묵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피해를 입은 래퍼들 특히 뭐 이건 확실한 아직 피해자로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증언으로 거론이 됐던 뭐 믹밀이나 이런 래퍼들. 그렇죠, 그렇죠. 래퍼들 입장에서는 또 사실 이게 피해자 입장으로 들어가면 이미지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말씀한 그 다큐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프릭 파티라고 불렸던 네. 요 개쩔 파티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쉽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이걸 제외하더라도 이 워낙에 정도다. 지금 뭐가 캐시 많았어. 폭행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뭐 썩은 물 그러니까 동부 뉴욕이 썩었다기보다는 디디라는 아티스트 그리고 이 사람이 이끌던 그 배드보이 레코즈 그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바운더리 자체 그 사업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썩었던 것들이 이제 터진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뭔가 힙합의 특히나 뉴욕 힙합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사실은 뒤에서 이 정도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렇죠. 이 분야가 썩어 있는 건가? 라는 사실 걱정과 생각과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는 아까 지금 리스펙이라는 얘기가 계속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럼 이 리스펙이란 거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층을 위한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게 그런 거와 반대되어 있고 누구든 네네. 잘 될 수 있어서 이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들마저도 이런 이미지였다라는 게 좀 밝혀지게 된 게 아닌가. 그 사실 이 주제를 좀 갖고 온 거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리스펙트에 대한 어떤 좀 실망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다행인 건 디디가 뉴욕 힙합의 거물이고 그리고 동부 더 크게는 사실 이제 동부 이스코스트 힙합의 거물이고 네. 거기 어떤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이게 재밌는 건 뉴욕 힙합의 또 어떤 상징인 나스나 뭐 라킴이라든지 뭐 네네. DJ 프리미어라든지 이 사람들하고는 또 음악적으로 대하는 거라든지 생각을 생각을 하는 게 또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죠. 약간 그래서 디디는 뉴욕이라는 힙합 출신의 아티스트로서 동부 힙합의 아이콘으로서의 어떤 실망을 시킨 건 있는데 뉴욕 힙합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음악적인 부분에까지의 영향을 미친 거에는 선을 또 긋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디디의 음악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메인스트림 지향적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팝랩과 동부 힙합과 또 어떻게 보면 서부 힙합까지 다 경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통성 면에서 약간 선긋기가 가능한 인물이긴 해요. 음악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살짝 뉴욕 래퍼들도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50센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간을 신경을 썼는지 네. 디디는 음악적 탤런트가 없었다가 지속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나오기는 해요. 그게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야기가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고. 노토리어스 B.I.G한테 묻어간다, 묻어 좀 가지 마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쵸, 아니, 근데 그쵸. 워낙 뭐 사실 음악적으로는 네. 그 프로듀서적인 역량은 정말 뛰어났죠, 디디가. 그리고 50센트가 사실 여러분 이거는 배우면 안 되는 게 예전에 한창 디스전 있고 이럴 때 막 장난감 가지고 가고 쏘고 이런 거 아세요?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비비탄 총을 네네. 그 장전해서 가서 네. 한창 디스전 있고 이럴 때 네. 그걸 아티스트 그 사무실 앞에 가서 벤에다 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막 자랑스럽게 찍어서 올리고 이랬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전혀 이 멋과 관련이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장난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거죠. 네네. 사실 50센트도 사실 좀 자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본인도 그렇게 물론 디디와 떳떳할 건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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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와서 근데 왜냐면 50센트도 뭐 자기 지훈이 크루들한테라든가 또 당한 게 그쵸, 있기 저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많죠 그쪽도. 네. 여러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다사다난한 뉴욕의 힙합 네. 저그 이야기 다사다난하네요. 네, 정말 다사다난하게 흘러왔는데 오랜만에 다시 어쨌든 좀 부상하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하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2026년도 네. 뉴욕 힙합은 확실히 이제 슬슬 좀 돌아오는 해가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돌아오고 있었다라고는 보는데 네. 이것이 메인스트림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정말 우리가 전성기라고 부르던 시기 있잖아요. 네.
이때만큼의 뭔가를 분위기를 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회의적이긴 하고요. 왜냐하면 주류를 장악하는 음악은 여전히 남부 힙합이 몇 년은 더 어쨌든 트랩과 할것 서던 같아요. 힙합이 그게- 더할 것 같다라고. 네,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네. 점점 시들고는 있는데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을 보면 그럼에도 앨범을 소비하진 않지만 앨범을 네. 그렇게 막 소비하진 않지만 그 곡 단위라든지 공연 단위를 보면 여전히 열광을 하는 건 그 래퍼들이거든요. 트랩, 드릴, 뭐 이모 래퍼들 이런 막 요즘에 이제 하이퍼팝까지 가세를 해서 그렇죠. 이런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뭔가 막 유의미하고 폭발적인 뭔가를 이뤄내기는 어렵겠지만 네. 저는 한동안 완전히 밀려났었던 그러니까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밀려났었던 그 동부의 힙합, 뉴욕 힙합, 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이렇게까지라도 어느 정도 팬층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미디어의 관심을 받게 하는 분위기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는 조금씩 더 확장이 될 확률은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그냥 궁금했었던 네. 거라 평론가님이 나오신 김에 이제 여쭤보자면 빌보드 차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서 힙합이나 R&B 부분 혹은 뭐 전체 차트에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준점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빌보드가 뭐 유료화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플레이보이 카티 앨범 같은 경우에 네. 나와서 아이들에게 혹은 문화적으로 트렌드에 있어서 힙하고 이슈가 되는 거에 비해 네. 차트 성적은 압도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빌보드 차트가 이게 신뢰를 그러니까 힙합을 하는 뮤지션 네네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신뢰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빌보드 차트가 독보적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트리밍 환경의 변화, 절대적이지 못하다. 네네네. 네네. 왜냐하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우리가 차트 이 아티스트의 성공의 척도를 빌보드 차트가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죠. 근데 이제는 스트리밍 시대가 완전히 열리면서 네. 이제는 빌보드 차트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포티파이라든지 그렇죠. 뭐 애플뮤직이라든지 이런 차트를 또 되게 중요시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빌보드 차트 하나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아니다. 그것은 스트리밍 시대. 우리가 듣는 감상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 변했고 네. 규칙이 또 변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또 유튜브를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차트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예전만큼 무조건 빌보드 차트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아티스트를 성공했다라고 하기엔 이제 애매한 시대가 된 거죠. 아니 그 힙합이 뭐 몇 년 만에 뭐 또 뭐 1등 앨범 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아예 그랬었잖아요. 사라졌어요. 앨범이 아니고 그냥 네. 아예 노래 차트에서 자체가. 그 상위권 40인가 그 안에 랩이 다 빠졌어요. 근데 또 막상 이번에 2025년 결산할 때 보니까 드레이크랑 힙합 뮤지션들이 거의 거긴 탑 있죠. 티어에 속해 있더라고요. 네네네. 왜냐면 연말 결산 차트는 어쨌든 한 해 동안의 모든 네. 것들을 다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에 유튜브가 또 이제 데이터 제공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래퍼들 힙합 곡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조회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쵸, 이쪽으로 그쵸. 많이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렵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뉴욕 힙합 이후의 전망까지도 좀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좀 인상 깊었었던 뭐 동부 힙합 트랙 3개 정도 추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 재밌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같은 노래들? 요거는 이제 동부 힙합 찾아봐야 될 트랙 것 중에? 같은데. 제목을 좋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그 사이에 네. 요거 찾아보고 계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2025년도 제가 좋게 들었었던 노래는 저도 찾아봐야 되니까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하고 있어 볼까요? 2026년도 제가 이제 힙합에 대한 저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누군데 그런 전망을 내느냐가 일단 첫 번째로 제 머리를 좀 스쳐 지나가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 것들이 좀 변해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제는 미국 힙합도 흑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인 10대, 20대 애들이 뭘 좋아하느냐가 그 힙합 뮤지션의 성과를 나눌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때 더 장르화된 음악이 인기가 있을 것이며 좀 더 우리가 익숙하고 힙합이라고 생각했던 곡들은 더 차트에서 멀찌감치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신기하게도 빅엑스타 플러그가 잘 되던가 이런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 제가 즐겁게 들은 음악들은 키그학 앨범이라던가
빅 엑스타 플러그의 앨범이라던가 뭐 좀 요런 거였었습니다. 막상 오늘 뉴욕 힙합에 대해서 다뤘지만 저는 올해 뉴욕 힙합을 거의 듣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갑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 후반부에 우와라고 생각을 하면서 26년도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본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힙합은 26년도에 다시 이슈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르 분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무언가 하나의 트렌드가 무언가를 이끌어간다라기보다 더 다양한 뮤지션들과 다양한 음악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평론가님 준비가 혹시 되셨을까요? 말로 하면 네네, 말로 한번 그냥 딱 그냥 몇 곡 한 곡씩 얘기해 주시면 꼭 세 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세 곡으로 얘기할게요. 네. 이거 좀 빨리 찾아드시고 혹시 뭐 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 따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예 제목을 다 써서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DM을 주세요. 네네. 일단 아까 언급을 했던 스토브가 쿡스의 스토브가 쿡스. 예, 엘 푸블로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 약간 저기 치카노 제목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엘 네네네. 푸블로, 엘 푸블로라는 곡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아티스트가 있죠. 아위치, 일본 여자 래퍼. 아위치. 예, 이 아위치가 요번에 르자가 아예 총괄 프로듀싱을 해서 앨범을 완전 냈거든요. 오. 완전 뉴욕 힙합 사운드로. 일본 오키나와의 네. 여성 래퍼가 오. 힙합 전설 르자의 총괄 프로듀싱으로 아예 전곡을 프로듀싱을 했어요. 대박이네. 네. 이걸 그렇게 해서 정말 뉴욕 힙합 사운드를 담아서 앨범을 냈어요. 여기 피처링을 뭐 루페 피아스코라든지 에이사 퍼그, 네. 조이 베데스 이런 래퍼들이 또 했거든요. 어째도 제대로 참여를 네네네. 했네요. 그래서 요 아위치의 곡 중에 네. 싱글로 나온 곡이 있습니다. 요 아위치의 곡 중에 웩스 온 웩스 오프. 웩스 온 웩스 오프. 왁스 온 왁스 네네, 오프. 네네. 예, 이 곡이 루페 피아스코랑 에이사 퍼그가 피처링을 한 곡이고요. 이 곡도 뉴욕 힙합 사운드고요. 그리고 말을 했던 나센 DJ 프리미어의 NY State of Mind 파트 3. 저는 이 곡이 올해 들은 뉴욕 힙합 중에 가장 상징적인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곡을 먼저 들어보시고 네. 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메시지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곡 대표적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아봤고요. 저희 그 부고카에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뭐 소감과 함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뭐 이게 너무 좋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힙합 얘기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그렇죠. 여기 나가나요 진짜?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뭐 힙합 깊게 리스너들 덜 와서 좀 들어갔습니다. 들으시면 네. 좋으니까. 저는 너무 이 스크립트를 받고 네. 정말 너무 마니아틱한 얘기구나. 이거 전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사실 어디 나가서 말로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이제는 몇 년 거의 사이에. 없죠, 진짜. 그렇죠. 궁금해하질 않아요, 별로. 그렇죠. 물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저는 이제 글로 많이 풀었는데 저도 사실 이제 말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글 그렇죠. 쓰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쓰는 것보다 저는 사실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으니까 글로 많이 썼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고요. 이런 정도 힙합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틈틈이 뭐 오늘 동부 다뤘으니까 사실 뭐 남부 같은 경우에는 파트도 나눠서 다뤄야 되고 네네. 서부도 좀 다뤄야 되고 서부는 또 저의 틈틈이 뿌리죠. 시간 네. 나실 때 아니, 이거는 나와주셔서 좀 요게 반응이 괜찮아야겠네요. 네네. 요게 근데 저희는 허들이 되게 괜찮은 게 네. 조회수 100만 넘으면 갑니다. 저희는 조회수 100만 넘으면 갈 수 100만이요? 있기 때문에 뉴욕 힙합 뭐 되겠죠? 네네.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힙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늘 만약에 조금 어려웠다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은 저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하게. 근데 아시겠지만 서브컬처 관련된 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최대한 깊게 다루면서 거기서 좀 골수를 좀 그냥 한번 느껴보는 정도를 맞아. 저희가 네네.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즐겁게 다뤄주시고, 그냥 좀 어려운 거는 지나가시더라도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서 느낌적인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면 맞아요.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그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방금 말씀을 차범 씨가 또 잘 네.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뭔가 근본적 뭔가 되게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 거 이런 쪽부터 먼저 접하시면서 흥미가 생기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지.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 들을 때 그랬잖아요. 그냥 좋으니까 네, 이거 조금씩.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네. 어릴 때 진짜 좋다고 막 들었는데 나중에 좀 영어 알고 나서 해석을 해보니까 죄다 그 남녀 성기 얘기는 하고 있고 그거를 그렇죠. 진지하게 하고 좋다고 듣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처음에 모르지만
그냥 느낌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거기서 관심이 생기면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된 거기는 한데 네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신 강영걸 평론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덕후, 또 다른 술 한 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덕후들을 위한 토크 더히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